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스템을 도입한 2006년 이후에 서울의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마포와 용산 그리고 성동구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집값 상승률과는 달리 고가의 집들은 모두 지금 강남 3구에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어떤 곳에 투자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이드에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부동산 투자 팁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은 김규현 이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규현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여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김규현 이사님께서 이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 챙겨오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9.13 대책 최종편으로 실제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세율 적용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제 풀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주제가 뭘까요? 네, 9.13 대책입니다. 9.13 대책 분석인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이론에 대한 거였고 이제 오늘은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 1억이다 또는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종부세가 해당이 됐을 때 즉 세율 구간이 적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수학을 못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9.13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이제 종부세를 인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정부에서 8.27 대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을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으니까 마지막 이제 부동산의 히든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든 걸 다 동원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종부세 인상.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9억 원이었는데 6억 원으로 인하를 해서 아예 그 세율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3.2%.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0.1에서 1.2%가 이제 늘은 거예요.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3.0%까지 갔다가 다시 2.0%까지 내렸다가 다시 이제 오르는 거죠. 그래서 0.1에서 1.2%까지 확대가 됐다. 최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RTI라고 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대출 제한이 없었는데 기존 주택 같은 경우 이제 대출 제한이 돼서 똑같이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을 제한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 신규 주택은 이제 예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주택 임대 사업자라도 양도세, 중과세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세 적용이 되고 그리고 RTI 요건, 즉 임대 사업자도 대출이 제한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즉 1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하나 얻었을 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대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단 이제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뭐 노부모 봉양이라든가 분가라든가 자식 분가라든가 또는 생활자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0.1에서 1.2%까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대 3.2%.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0.2에서 0.7%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직격탄을 조금 이제 맞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세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지만 이제 시세가 높았을 때 왜냐하면 비쌀수록 그렇죠. 네. 비쌀수록 세율 자체에서 이제 해당되는 구간이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똑같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6에서 42%에서 10%까지 중과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LTV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40%로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세율을 그럼 어떻게 구간별로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앞으로 뭐 6억 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상이거든요. 6억 원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그 시세가 아니에요. 시세가 아니고 기준 시가라고 해서 한 시세에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60% 정도까지 그렇게 적용을 받는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가세요 혹시? 알쏭달쏭합니다. 알쏭달쏭하죠? 지금 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1억 원 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시가 9억 원. 즉 쉽게 얘기해서 18억 원이라고 했을 때는 기준 시가가 10억 원 정도겠죠. 60%니까. 무조건 딱 60%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역마다 뭐 아파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네.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약간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9억 원, 즉 기준 시가가 9억 원이면 보통 이제 그 기준 시가가 9억 원이니까 시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가 될까? 60%니까 한 17억 원, 18억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6억 원이니까 6억 원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과세 표준은 이게 기준 시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준. 그리고 밑에 여기 괄호 속에 있는 게 이제 시가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기준 시가. 기준 시가.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 시가, 시가. 기준 시가, 시가.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셨죠? 네, 그럼 네. 다주택자라는 네네. 거는 이제 2주택 이상 그렇습니다. 보유자. 네, 알겠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자, 칭찬받았네요. 1주택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1주택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 즉 9억 원 이상이라고 했죠. 9억 원 이상. 그러니까 그 시세로 따지면 18억 원서부터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18억 원이 되면 기준 시가가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1억 정도가 이제 그 세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8억 원 정도 되면 1억 원이 세율에 해당된다. 네. 그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제 0.5%의 그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현행 유지가 그대로 돼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0.5%면 1억 원에 대한 세율이니까 18억 원이라고 따졌을 때 네. 시가가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한 50만 원 정도 겠죠. 5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통이 한 0.25%거든요. 네. 일반 재산세도.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시가가 14억 원일 때, 여기 나온 것처럼 14억 원일 때 한 1억 원 정도의 세율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다주택자는 여기죠. 2주택자부터 이제 포함이 되니까 보통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땐 0.6%, 즉 한 6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50만 원. 요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3억 원에서 6억 원 이제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과세 표준이죠. 세율이 이렇게 적용이 될 때. 즉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0억 원 정도가 돼야지 3억 원 정도의 과세 그 표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1주택자부터 보자면 3억 원 정도가 됐을 때, 즉 20억 원 정도의 시세, 그러니까 시가가 됐을 때는 역시 0.5%였는데 0.7%로 이제 0.2%가 오른 상태겠죠. 그러면 0.2%에서 3억 원의 0.2%는 얼마일까요? 대략 150만 원이 0.5%니까요. 그렇죠? 그럼 한 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내외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3억 원일 때.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17억 원 정도가 이제 해당이 돼요. 시세 17억 원 정도 되면 6억 원이 기준 시가니까 한 3억 원 정도의 과세 표준이니까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0.9%니까 0.9로 꽤 많죠. 한 300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즉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가 훨씬 더 불리하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1주택자 구간, 자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입니다. 그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23억 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네. 23억 원 정도면은 한 6억 원 정도에, 왜냐하면 23억 원의 60%니까 네. 9억 원을 제외하면은 한 6억 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6억 원이 됐을 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3억 원이 됐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1%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부담스럽죠. 네. 이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은 6억 원의 1%면 얼마일까요?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600만 원. 큰데요. 좀 크죠. 네. 하지만 또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사실 요게 조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크다 적다 이 부분이 좀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1.3%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여기서 더 이제 들어가니까 뭐 700에서 이렇게 좀 더 들어가겠죠. 네. 네, 금액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억 원 정도가 해당돼야지 한 6억 원의 그 과세 표준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요 부분 어떻게 아나운서님 이해하셨죠? 네, 이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제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어렵다면은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또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네. 꼼꼼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점차적으로 세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2.0%, 다주택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1주택자는 이 94억 원 초과됐을 때는 네. 이거 저도 여기 해당되면 참 요 정도 세금 낼 수 있다.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낼 수가 없습니다. 자, 3.2%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면 꽤 많은 뭐 1,000만 원 단위가 이제 넘겠죠. 이때부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떻게 과세 기준이 적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여신다고 해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각종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리고요.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시장 전망하는 시간 이외에도 또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그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는 네. 9.13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도 뭐 규제도 있고 규제가 적용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신규 주택이냐 기존 주택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도 다르고 네. 또 규제 지역이냐 또 규제 지역 중에서도 투기 지역이냐 과열 지구냐에 따라서 또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갭 메우기라든가 풍선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선착순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 세미나 꼭 먼저 연락하셔서 예약하시고 참석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이사님께서 시장에서 핫한 지역 챙겨오셨다고 해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에서 도보 1분 거리로 2014년 9월에 완공되었고요. 10층 건물 중 7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2,39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1,5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89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일단 오늘 핫한 지역 구로구 신도림동을 챙겨오셨는데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신도림동 하면 신도림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신도림동 여기가 이제 그 매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도림천역이죠. 도림천역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물레역과 이제 신도림역이 바로 이제 근처에 있고 여기가 이제 신도림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영등포, 여의도가 있고요. 여기는 목동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또 광명이 있고요.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타산지석이라고도 뭐 타산지석은 사실 나쁜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걸 이제 좋게 포장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신도림 같은 경우가 2000년대부터 개발이 그 전까지는 준공업 지역이었거든요. 공업 지역이어갖고 사실 굉장히 조금 노후화되고 약간 흉물스러운 느낌도 있었는데 그게 2000년대부터 탈바꿈이 됐습니다. 이 도림천역의 이 건물 위치가 바로 이제 신도림역에 있는 그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개발 호재가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입지가 개발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나하나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변에는 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이쪽에는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영등포 구청이고 바로 이쪽에 이제 매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여의도 업무단지, 그리고 왼쪽에는 목동이 근처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삼각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강남, 용산, 그리고 여의도, 즉 여의도에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마용성처럼 여기서 역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호재를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도림 근처에 신도림역이 이제 바로 있는데 디큐브 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타임스퀘어가 영등포에 있고요. 네. 자, 이 부분 때문에 신도림역이 엄청나게 사실 호재가 이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도림천도 신도림과 똑같은 그런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이제 고척 스카이돔도 있고요. 여기 그 동대문 역사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약간 우주 비행장처럼 네, 만들어진 저 엄청 느낌인데요. 좋아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게 가끔 이제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네.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강남 성심병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고대 병원까지 문화와 그 시설들이 이게 가게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첫 번째가 신도림동 준공업 지역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신도림역이랑 도림천역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신도림도 마찬가지로 준공업 지역이 탈바꿈됐거든요. 그 복합단지와 아파트 단지로. 근데 이 건물 위치 여기에 있는 273 여기 일대가 신도림 여기 273 일대가 여기가 이제 한 6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20만 제곱 미터니까요. 지역으로 따지면. 근데 이 부분이 탈바꿈 된다라는 거예요. 2,700여 세대의 이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개발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신도림 같은 경우 우리가 똑같이 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 매물 있는 곳 역시 후광 효과를 충분히 받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인데 사실 이제 구로시와 광명시 간에 사실 이권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광명시장이어도 여기 약간 흉물스러운 느낌이거든요. 8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거를 이전한다고 하면 노원사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반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협약을 했냐면 역을 만들겠다. 노원사동에 이제 역 만들고 우체국 사거리 그리고 구로까지 이렇게 쭉 역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타협이 됐고 이제 협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당연히 이제 호재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인데 이게 한 12km 정도 되는데 사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위로 올라와 있는 그 네. 고가도로 같은 맞습니다. 거 맞나요? 예, 성산대교 예. 남단서부터 그다음에 금천 IC까지인데요. 음. 이 부분이 그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한 맞아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네. 저도 이제 짜증 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어찌 됐건 이 공사가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들어갔고 22년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한 10분 정도 내외로 가기 때문에 오. 도로가 좋아지면 당연히 그쵸. 여러 가지 개발 그럼요. 호재가 또는 복합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하화가 되면 이렇게 탈바꿈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건물에서 저도 이제 직접 봐봤지만 건물에서 안양천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안양천이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요새는 이제 워라밸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이런 그럼요. 주제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그렇죠. 심신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직장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퇴근한 다음에 또는 주말에서 그 이런 안양천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치 내 집 앞마당 하시는 거 아니죠? 처럼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옵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CCTV라든가 무인 택배함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등이 이제 풀옵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주차장이 또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사실 건물을 살 때 내가 임차인의 입장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하 1층, 2층 그리고 지상 1층까지 총 3개 층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계식 주차가 많은데 그렇죠. 자주식 주차인데다가 3개 층을 쓰기 때문에 주차 공간 자체가 1대1 주차가 이제 더 넘어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다. 97세대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도 많고 굉장히 주차 시설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주차 시설이 있는데 가격이 막 3억이다.
그럼 못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들어가죠. 자, 오피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세 네. 차익보다 사실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이라든가 왜 이 매물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제가 좀 꼼꼼히 살펴드리면요. 네. 자, 일단은 매매 금액이 1억 오, 2,390만 엄청 원입니다. 착해요. 사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주변, 여기가 이제 도보 한 1분 거리거든요. 1분에서 2분, 제 걸음으로 1분, 여자분 같은 경우는 한 2분 정도가 이제 걸릴 텐데 10분 정도 내외에 있는 그런 매물이 1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얼마가 더 쌉니까? 4천, 5천이 더 싼 거죠. 예, 이 부분 자체가 이 매물의 어떤 호재다 또는 매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1,000에 55만 원 정도거든요. 1,000에 55인데 자,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빼면은 대충 5%가 넘겠죠. 자, 오피스텔 수익률 얼마죠? 4% 내외입니다. 4%도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시세 차이 그 수익률이 높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도림 호재처럼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많죠. 서부간선도로 지하라든가 또는 중공업지대 탈바꿈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터지면 점차적으로 시세가 더 올라가고 수익률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8,670만 원, 즉 전세 시에는 890만 원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그리고 또 월세 시에는 2,720만 원 정도가 투자 금액으로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딱 그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 차익이랑 사실 수익률 중에 수익률이 중요한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 3개 그리고 시세 차익과 수익률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소의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시청자 여러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투자를 위한 유의점이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지어졌어요. 지금 이제 18년이니까 한 3년, 4년 네. 전 그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몰랐을 때 20대 때는 이제 묻지마 투자를 한 적이 있어갖고 네. 낭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뭐 한강 르네상스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 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자, 요새는 이제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즉 여러 가지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냐 또는 뭐 풍수지리라든가 그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 그리고 앞으로 시세 차익 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하시고 직접 그 매물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이게 안양천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나 전문가와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구로구 신도림동의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투자 팁 여기에다가 알짜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R&D 하우스 김규현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